여러분, 육체의 감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신은 말갛게 깨어있는데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의식의 수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았다가 간신히 떠오른 영순 씨가 마주한 현실은 바로 그 지옥이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색인 병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은 시리도록 차갑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는 코막힘처럼 답답합니다. 영순 씨는 눈을 떠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눈꺼풀 위에 천근만근 무거운 추가 달린 듯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분명히 어두운 부엌 바닥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30년 전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침묵의 방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경색의 후유증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속여온 삶에 대한 신의 잔인한 형벌일까요? 65세 영순 씨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오전 면회 시간이 되자 병실 문이 열리고 딸 지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묻던 다정한 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지혜는 엄마의 곁에 앉기도 전부터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말을 못하거나 몸을 못 움직일 수도 있대. 혈압약 좀 제때 챙겨 먹지 그랬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늙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 정말 이번 돌잔치 때문에 미치겠어. 엄마가 해준다던 음식들, 그거 내가 다 급하게 업체에 맡기느라. 위약금에 수수료에 돈이 얼마나 깨진 줄 알아. 시댁 식구들은 엄마가 쓰러진 게 혹시나 우리 애한테 안 좋은 기운 줄까봐 눈치까지 준단 말이야. 딸의 목소리가 영순 씨의 고막을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엄마가 몸이 이래서 정말 미안해. 영순 씨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칩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저 가느다란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베개를 적십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자식은 곧 자신의 목숨이고 전부라지만 그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느껴지는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지혜는 엄마의 눈물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 예약 취소 전화 좀 더 돌리고 올게. 엄마 좀 쉬고 있어. 딸이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정막만이 찾아옵니다. 영순 씨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기억의 저편 30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남도의 그 작은 어촌 마을, 바다 냄새가 소금기처럼 피부에 박혀있던 그곳. 영순 씨는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술만 마시면 매질을 하는 아버지와 늘 알아눕던 어머니 사이에서 영순 씨를 유일하게 지켜주던 사람은 옆집 친구 명숙이었습니다. 명숙과는 친자매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명숙은 늘 말했죠. 영순아, 우리 나중에 서울 가면 예쁜 옷같이 사 입고 맛있는 거 잔뜩 먹으러 다니자. 하지만 가난한 시골 마을의 우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외아들이 영순 씨에게 청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아들이 명숙이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영순 씨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명숙의 눈빛은 갈수록 싸늘해졌고 두 사람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겨울 바다 절벽 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명숙은 영순 씨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만 없으면 그 오빠는 내 사람이 됐을 텐데. 명숙이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던 그 찰나, 영순 씨는 명숙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보았습니다.
명숙의 눈에 서린 그 지독한 증오를.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이 지옥 같은 마을을 벗어날 수 있다. 평생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찰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서서히 소나기에 힘을 뺐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짝 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의 파도 소리 속으로 명숙의 비명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순 씨는 그 길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름을 고치고 성을 바꾸고 과거의 자신을 통째로 지워버린 채 서울에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지혜를 낳았으며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헌신했습니다. 매달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모두 그날의 죄를 씻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영순 씨는 서늘한 기운에 번쩍 눈을 뜹니다. 병실 안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고 복도에 희미한 유도등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침대 발치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거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 그 여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영순 씨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영순아. 아니, 이제는 이영순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30년 만에 보는데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여. 그렇게 도망쳐서 서울 사람 행세하며 사니까 좋았니? 평생 죄 안 짓고 산척 위선 떨며 사니까 행복했느냐고. 영순 씨는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 수치가 120, 130을 넘어 급격히 치솟습니다. B-, B-, B- 날카로운 경고음이 정적을 깨지만 이상하게도 간호사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와 영순 씨의 얼굴 가까이에 자기 얼굴을 들이댑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번뜩이는 안광을 내뿜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 지금 당장 죽이러 온 거 아니니까. 죽음은 너에게 너무 과분한 안식이지.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딸, 내가 평생 모셔온 그 잘난 남편. 그들이 내 진짜 정체를 알게 될 때, 내가 명숙이의 손을 어떻게 놓아버렸는지 알게 될 때, 그때가 내 진짜 재산날이 될 거야. 내가 곧 찾아갈게. 내가 가진 그 가짜 행복, 가짜 평화. 내가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주러. 여자의 손이 영순 씨의 뻣뻣하게 굳은 손등을 훑고 지나갑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감촉에 영순 씨의 온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여자는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영순 씨의 가슴 위에 올려둡니다. 30년 전 마을 앞바다에서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찍었던 유일한 사진입니다. 여자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 문을 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영순 씨의 상태는 밤새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은 떨어지지 않고 뇌부종이 심해져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의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영순 씨의 환자복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당신 이런 사진을 어디다 숨겨두고 있었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야? 당신 고향에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나타난 거야? 이상해 아빠. 이거 날짜 봐봐. 30년도 더 된 사진이잖아. 엄마가 그때 고향 떠나서 우리랑 살 때부터 있었던 사진인데 왜 이제야 나온 거지? 그리고 이 여자 왠지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소름 돋아. 엄마한테 무슨 숨겨진 자매라도 있었던 거 아냐? 남편과 딸의 의구심 섞인 눈초리가 영순 씨를 향합니다. 영순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묻지 마. 제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그 사진 당장 태워버려. 하지만 영순 씨의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비밀의 두군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탱해온 좋은 엄마 현모양처라는 가짜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사실은 살인자라면, 헌신적이었던 엄마가 사실은 친구의 인생을 훔친 도둑이라면, 여러분은 그 진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영순 씨의 건강 악화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30년간 억눌러왔던 진실의 압력이 혈압이 되어 터져버린 것이고, 도망치려 했던 과거가 이제야 그녀의 뒷덜미를 잡은 것입니다. 검은 코트의 여자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승리감이 감돕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응, 나야. 시작됐어. 영순이 그 여자, 이제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 자식들 의심도 시작됐고,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스스로 무너질 거야. 30년의 기다림치고는 꽤나 즐거운 구경거리가 되겠어. 준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여자는 옥상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영순 씨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창문을 향해 여자는 손을 흔듭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사냥감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사냥꾼이 짓는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영순 씨의 의식은 이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육체는 마비되었고 가족은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의 망령은 바로 곁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과연 영순 씨는 이 침묵의 감옥을 뚫고 가족들에게 진실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명예와 행복을 잃은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영순 씨의 과거가 완벽하게 발각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전개됩니다.